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very good call,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히토리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6월 9일 기준으로 런던에서 양국의 협상 대표단이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내부적인 얘기부터 최근에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 카드, 규제안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가 되는 듯합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 모든 유학생은 아닐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월가에서는 트럼프를 요란스러운 셀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제2 화살인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이제는 제3, 제4 화살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추방 전쟁, 금융 전쟁을 벌이려는 움직임에 아주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방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거는 미국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가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 유학생 중에 한 21%는 중국인이 되는데 특히 하버드를 트럼프가 꼭 집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중국군과 관련된 스파이 문제, 또 공산당과 연관된 유학생의 유난히 많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에 의해서 화학이라든지 기술 분야에 많은 중국인들이 가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자를 취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봉쇄 전략 차원 그리고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첨단 연구소에서 중국 연구자들을 아마 추방시키려는 계획이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그 유학생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 산업에 있는 중국인들이 추방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전쟁과 관련된 그림자가 짙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섹션 899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공정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20% 정도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다든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쓰고 있다든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을 압박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추방 전쟁, 금융 전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도 크게 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뭐 추방 전쟁, 금융 전쟁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하버드랑 맞붙는다는 그림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타코 트레이드라는 얘기도 알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어떤 모든 정책에 조만간 이제 뒤로 물러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융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타코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아느냐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불쾌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는 걸 싫어하는 성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철강과 관련된 관세율을 50%로 올렸고요.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선정하면서 파월의 힘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관련된 수출도 좀 줄이고 있고요. 이런 대립 구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화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주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성향이 크고요. 또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중국과 관련된 강경 발언 그리고 톤다운 그리고 협상의 트럼프 나름대로의 딜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유학생 비자 취소라든지 섹션 899와 같은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이제 나온다면 이걸 시행하기보다는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곧 타코 트레이드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빅스지수가 높으면 거꾸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빅스지수가 하락하면 주가는 파는 식의 이런 역투자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타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조금씩 이제 풀어주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난주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밝혀진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정상회담은 뭐 양국 간에 미리 이제 조율이 돼서 하긴 했지만 워낙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좀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뭐 결론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단처럼 낮은 레벨의 합의도 지금 도출하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그리고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규제가 자국의 그 경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성만 약화시켰다는 이런 속내를 노출시키고 말았는데요. 반대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네거티브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큰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팩트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성과는 히토리뿐만 아니라 무역 합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런던에서 장관급 회의를 하기로 한 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살라미식 협상 전술을 쓰면서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삼각 편대가 떴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드릭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가 모두 총출동하면서 중국 측에서 허리평 국가 주석을 좀 국가 그 부주석을 좀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나라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불리하냐 뭐 이런 거를 사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다들 이해관계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전략을 참 잘 구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히토리라든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5월 달에 있는 무역 합의에서 세부 조항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히토리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알았는데 재개하기에 앞서서 다시 또 그 새로운 규제를 좀 꺼내 들었는데 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관급 회담에서는 뭐 서로의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그 수준의 협의를 도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화웨이 AI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는 문제, 또 제트 엔진과 관련된 수출 규제,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판매 중단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구체적인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노드북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국이 서로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협상이 좀 취약하고요. 자존심이 세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아마 1차에서 끝나기 힘들겠고요. 2차, 3차까지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2차고요. 앞으로 이제 3차, 4차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렇게 가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아마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 다 이제 잃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이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속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히토류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보를 통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지금 미국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반도체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 투쟁 중에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실각 위기의 그 초입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그 시진핑을 지지해왔던 당내 그 보수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 그 무역 합의한 거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주석직을 유지시키되 당내 그 권력에서는 손을 떼는 쪽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런던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좀 경직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026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자력 경생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히토류라든지 히토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출 문제를 아무래도 자신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미국을 좀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 전쟁은 미국 대 타국의 구도였다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통제는 중국 대 타국의 아주 복잡한 무역 그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히토류 얘기를 계속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히토류가 뭐 일단 자동차 쪽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을 할 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출 그 보고서들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허가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이나 반도체,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 공급망들이 히토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이 유난히 히토류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모터라든지 프로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은백색의 테르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자석 소재에 쓰는 네오디듐이라든지 또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제너레이터, 각종 전자 제어 센서에 들어가는 히토류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첨단 기술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의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그 세계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4월 초순부터 트럼프에게 히토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히토류 부족으로 인해서 5월 달에 한 달간 익스폴로 상상 공장을 한 주 정도 중단시키게 했댔고요. GM도 지금 재고가 좀 바닥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수출 규제는 국제 관행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현대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87%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도 이렇게 합의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3차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를 통해서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우리 정부가 좀 캐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역 적자 축소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2순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하는 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미국의 이번 3차 협상 때 협상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미국산 옥수수뿐만 아니라 대두 수입을 늘려주고요. 방위 산업과 관련된 무기 수입을 좀 더 구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나 국방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미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펀드 설립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확대, 또 MR 사업과 관련된 협력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요.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뿐만 아니라 항공기 분야와 관련된 생산 개발에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히토리라든지 반도체 공급 강화와 관련돼서 우리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 안들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해서 미국산 수입 자동차와 관련된 수입 물동량을 늘린다든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 또 자동차 안전 기준과 관련된 상호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좀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다 좀 그 자세한 내용을 준다든지 또 세부적인 수입 확대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을 경우에 미국도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전략이라고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시간 벌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리더십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벌기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컨트롤 타워가 이제 생겼고 통화를 하면서 조금씩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는 좀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 안에서 절충안을 잘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도 3차, 4차 협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대표단이 좀 더 좋은 소기의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